논문을 쓰거나 통계 분석을 하다 보면 기무가설널 하이파사서스 기각한다. P0.05 같은 외계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반응 너무나 당연합니다. 통계학에서 가장 헷갈리고 직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통계의 논리를 재판 과정과 연구, 예시를 통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풀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1. 통계 검정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같다. 이 논리는 법정에서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재판과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논리 흐름을 재판으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범인을 잡는 상황 재판 비유. 상황 어떤 용의자가 도둑질을 했다고 의심합니다. 내 가설 유죄. 기무가설 역가설 일단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무죄라고 가정하고 시작합니다. 증거 수집 데이터 CCTV를 봤더니 이 사람이 남의 집담을 넘고 있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확률 계산 P-밸류 죄가 없는 선량한 시민이 기무가설, 하필이면 밤 12시에 남의 집담을 넘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겠죠? 이 희박한 확률이 바로 P값입니다. 최종 결론. 선량한 시민이 우연히 저런 행동을 할 확률 P값이 0.05%도 안 된다.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희박하다. 따라서 죄가 없다는 가설을 기각하고 유죄로 인정하겠다. 2. 연구 상황에 대입해보기 안전보건교육 예시. 그럼 이 논리를 실제 연구인 안전보건교육 강사의 역량 주제에 대입해볼까요? 내 주장 대립가설 내가 만든 교육 프로그램을 들으면 강사들의 역량이 올라간다. 기무가설 역가설 내 교육을 듣든 말든 역량에는 차이가 없다형이다. 일단 효과 없다고 치자. 실험 교육을 하고 점수를 매겼더니 평균 점수가 30점이나 올랐습니다. P-밸류 0.05 판정. 만약 교육 효과가 빵형인데 그냥 운이 좋아서 점수가 30점이나 오를 확률이 있을까? 계산해보니 그 확률 P값이 0.001령 1%밖에 안 나옵니다. 최종 결론. 야, 아무리 운이 좋아도 효과가 없는데 30점이 오를 확률은 0.1%야. 이건 우연운이라고 볼 수 없어.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가설은 틀렸어. 내 교육 때문에 옳은 게 맞아. 3. 왜 이렇게 말을 꼬아서 할까요? 귀류법.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이 100% 맞아. 라고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내 말이 틀렸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지금 결과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맞을 거야. 라는 귀류법 논리를 쓰는 것입니다. 즉 P0.05의 진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효과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확률이 5% 미만이다.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너의 가설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유의하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 필연이다라고 주장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설문조사는 어떻게 하죠? 많은 분들이 대립가설을 증명하려면 기무가설 효과 없는 상태를 일부러 만들어서 조사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현실 세계에서 일부러 효과 없는 상태를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헷갈리는 이유는 조사 시점과 판단 시점이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딱 잘라서 정리해 드릴게요. 설문조사는 현실 대립가설이 맞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고 기무가설은 나중에 계산기 두드릴 때 컴퓨터 안에서만 잠깐 가정합니다. 이 과정을 안전보건교육 강사 역량 측정 도구 개발 연구 상황에 대입해서 3단계로 보여드릴게요. 1단계 현실 세계 설문조사. 행동 선생님은 강사들에게 설문지를 돌립니다. 상태 이때는 기무가설이고 뭐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결과 예를 들어 강사들의 자기 효능감 점수 평균이 80점이 나왔다고 칩시다. 2단계 가상의 세계 컴퓨터 속 판사님 마이너스 여기가 기무가설. 이제 데이터를 통계 프로그램 SPSS 등에 넣고 돌립니다. 이때 프로그램이 혼자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씁니다. 이게 바로 기무가설입니다. 컴퓨터의 가정 기무가설 A 솔직히 이 강사들 별거 없어. 그냥 아무나 찍어도 나오는 평균 점수의 50점 정도겠지. 비교와. 근데 선생님이 가져온 데이터는 80점이네. 3단계 판결 P-밸류 확인. 컴퓨터가 계산을 합니다. 질문 능력이 평범한 50점 집단에서 우연히 80점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 계산 결과 P값 계산해보니 0.001%도 안 되네. 결론 이 80점은 우연히 나온 점수가 아니다. 강사들은 평범하다 기무가설는 내 가정이 틀렸다. 선생님 말씀대로 이 강사들은 역량이 높다 대립가설는 걸 인정하겠다. 핵심 요약 및 최종 시뮬레이션. 결국 설문지 데이터는 현실에서 걷는 것이고 기무가설은 그 데이터를 평가하기 위해 통계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가상의 기준 선어 수합일 뿐입니다. 그러니 설문조사 하실 때는 아무 걱정 말고 현재 상태 그대로 조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연구 주제인 강사의 전문성 독립 변수.
교육 효과 종속 변수 관계로 아주 명쾌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깐깐한 심사위원 기무가설을 선생님이 데이터 설문 결과로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두 가지 주장 법정 공방. 나의 주장 대립가설 H1. 강사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교육 효과도 확실히 올라갑니다. 둘은 관계가 있다. 심사위원의 의심 기무가설 H형 A 우연이겠지. 강사가 전문적이든 아니든 교육 효과는 상관없을걸? 둘은 관계가 없다. 효과는 0이다. 증거 제출 설문조사 데이터. 선생님이 열심히 설문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데이터를 까보니 전문성 점수가 높은 강사에게 배운 학생들의 교육효과 점수가 뚜렷하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모양. 판결의 시간 P-밸류 계산. 이제 통계 프로그램 판사의 심사위원의 의심을 검증합니다. 판사의 질문 만약 심사위원 말대로 두 변수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전문성이 맹탕인데 우연히 선생님이 가져온 데이터처럼 비례 관계가 나타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계산 결과 P0.01 계산해보니 아무 관계 없는데 이런 그림이 나올 확률은 1% 0.01밖에 안 됩니다. 최종 선고 해석. 판사의 판결 100번 중 1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그건 너무 억지야. 우연이라고 보기엔 확률이 너무 희박하다. P0.05. 따라서 심사위원의 의심기무가설을 기각하고 선생님의 주장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결론 논문 적용. 즉 논문 통계 파트에서 P0.05가 나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강사의 전문성이 교육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 말의 속뜻은 이 결과는 어쩌다 운 좋게 나온 게 아니다. 강사의 전문성이 높으면 교육 효과가 올라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패턴이다. 라는 뜻입니다. 통계가 어렵게 느껴질 땐 항상 이 법정 공방을 떠올려 보세요.